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 지지자들이 사실 정말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지방선거 때문에, 결과 때문에 실망했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부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딱히 제지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정을 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럼 그게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지지가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투쟁을 이제 할 때가 됐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자꾸 퍼줄 생각만 하면서 국회에서 비준해달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에 지금 경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조급하게 안달이 나 있을 정도 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저번에 출연해 주셨던 바로 신상직 의원님이 출연하셨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정말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가운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 의원님이랑 촬영을 하고 중간에 사실 의원님 한 뵀었어요. 어디서요? 저를 못 보신 것 같은데 그 국회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재조명이라고 하면서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갔었죠, 네. 예. 그때 제가 촬영을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의원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저희 방송에도 출연도 해주셨고 이제 당연히 반갑죠. 그때 많이 오셨죠. 예. 그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어요? 날씨는 이제 더위가 끝나고 시원해졌는데 나라는 거의 폭염 수준으로 거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예. 어려워지고 걱정스러워지고 그러죠. 예. 본인의 그 레벨업 학생들도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따로 또 학원도 다니고 하는 것처럼 그럼요. 그런 게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인간 자체와 또 역사적인 어떤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깊은 팩트 사실을 잘 모르는 이 정치인들이 뭐 사실은 태반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하도 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 뭐 건국 뭐 100주년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우기는 또 지금 집권당 쪽의 이야기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 뜻있는 정치인들 또 보수 우파 정치인들이 좀 더 각성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아마 그 분위기가 우리 당에 많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문재인 케어를 한다고 했지만 건보료만 인상하고 국고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또 몸이 아프거나 할 때 진료비를 또 지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의약분업 이후에 2000년도 시행된 의약분업 이후에 그 소요 재정이 많이 들었어요. 의약분업 제도에. 그래서 국고를 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그래서 그 중에 14%는 이제 완전 조세로 지원을 하고 국민 세금으로 6%는 이제 담배세라고 그러죠. 건강 증진기금으로 들어온 그 비용으로 6%를 지원해서 20%를 지원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7조 2천억을 지원했어요.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처음에는 한 5조 지원했던 게 점점 이제 늘어나니까 작년엔 7조 2천억. 근데 그것이 20%가 다가 아니고 매년 평균 한 16%, 17%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법에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특별법 거기에도 20%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20% 이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0% 사실 하기로 정부가 그 당시에 약속을 한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더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 수술,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병의원에 지급되는 돈이 있잖아요. 보험 적용이 되면. 그런 것을 3,500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이 스케일링이라고 있죠. 치석 제거. 그거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비급여였던 거를
보험 적용하는 급여를 해주겠다. 그래서 몇 달 시행을 했어요. 예. 했는데 너도 나도 한 6만 원 정도 하던 거를 건강보험 적용시키니까 예. 자기 개인 부담은 한 10,000원 정도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죠. 스캐닝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 정부가 이제 그 감당을 못한 거예요. 예상된 추계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예. 그걸 포기했어요. 그 하나를 물론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급여가 안 돼서 비쌌던 거를 보험 적용해 주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국민들은 좋은데 그게 3,500까지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 좀 이게 무슨 공약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 이렇게 막 한꺼번에 다 될 것 같이 그렇게 장밋빛 공약 같은 걸 정말 너무 남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문제만 해도 남북 문제도 그렇고 지금 또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고 모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너무 표 얻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너무 장밋빛 공약을 너무 많이 내걸어가지고 결국 국민들이가 빚을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최종 부담지는 사람들은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좀 엄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정말 부드럽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겉으로야 뭐 해주겠다 하지만 현실성에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놔버리고 국고가 그러면은 결국 가장 많이 피해 볼 사람들은 바로 국민들인데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게 정말 저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부드럽게 얘기하시니까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의원님? 세게 얘기할까요? 예. 강하게 얘기하시면은 조금 더 문재인 정부도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예.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과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이제 전쟁이란 또 단어를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또 국회 안에서 또 많은 그런 투쟁력을 보여주시나 이런 사실 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 지지자들이 사실 정말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지방선거 때문에, 결과 때문에 실망했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부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딱히 제지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이런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좀 투쟁력 제가 기대해도 됩니까? 예, 저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시죠. 화도 많이 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당이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는 제일 큰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저희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응을 그동안 이제 잘 못해왔던 게 사실이고 예전에 저희가 200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학법 그때 열린우리당 집권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을 개정해서 그걸 좌파 또 정교조 이런 데에 학교들의 운영에 깊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때 아주 우리 열심히 싸웠어요. 제가 그때는 초선 때인데 그때 의원님 삭발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네. 그때 제가 부대표였어요, 원내.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전국 견하고 계시는 이군현 의원님, 지금 이제 재선하시고 원외에 계시는 김충한 전 의원님, 이렇게 저 세 분이서 이제 노텐동을 해서 삭발투쟁을 했어요. 아마 국회 생기고 삭발투쟁을 국회에서 이렇게 한 경우는 흔치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당이 야당으로서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시청암, 인천, 전국에서 사학법 투쟁을 아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당 대표셨을 거예요. 그때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가 한겨울에 영하 20도 될 때도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뜻을 이뤄냈죠.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의 그 잘못된 사학법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법 개정을 이뤄냈어요. 이제 지금 그때 이제 저는 회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직 여당이었다 야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예. 그것도 탄핵 사태에서 갖는 우리 당의 또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 의원들끼리의 어떤 또 분열,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상처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단합이 안 되는 게 야당으로서의 그 견제하는 투쟁력이 약화된 것도 있고 또 체질이 여당을 이제 한 9년 하다 보니까 체질이 좀 이 투쟁력이 아주 없는 떨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올해 또 지방선거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었잖아요. 또 지도부도 힘을 발휘할 수가 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저는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정을 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럼 그게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지지가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당시에 찍었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 잘못 찍었다. 걱정이다, 나라가.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다, 지지한다. 이거 아니에요. 무당층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참 합리적인 이런 보통의 국민들께 참으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뭔가 지지할 정당을 찾아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붕 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야당 체질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100명이 넘는 우리 의원들이 각자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결국은 당 지도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또 지금 비대위가 중요한데 저 비대위도 너무 지금 2달 됐지만 의원들을 또 우리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투쟁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잘 없어요. 만약에 지도부에서 바로 이렇게 오더가 떨어지고 의원님은 또 예전에 그 의협회장 하던 그 시절처럼 투쟁력을 발휘할 수가 그런 마음이 준비되셨을 텐데. 준비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소상공인 비 오는 날 집회했잖아요. 저는 직접 안 갔지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몇 명 참여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참여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한 게 우리 당 자체가 광화문에서 우리 당이 좀 주도해서 광장 토론도 하고 집회 신고도 내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투쟁을 이제 할 때가 됐다. 또 국회에서 원내에서는 법률 같은 거 잘못된 법률 같은 거에서 투쟁을 해야죠. 그거는 법에 대한 투쟁 국회 안에서 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법 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 투쟁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저희가 동력을 저희가 빨리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좀 우리 국민들께서 지적하시기를 자유한국당이 너무 조용하다. 성명서 내고 그렇게 뭐 피켓팅 정도 피켓팅도 요새 뭐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더 좀 당력을 모아서 좀 싸우는 일을 사실 좀 지도부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도 건의를 좀 강력히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근데 그 투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국회 내에서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 뭐 거리 나와서든 아니면 이게 청와대에 막 다 같이 의원들이 몰려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아무래도 화제가 되고 그 화제가 되면은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런 것 때문에 투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여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해서 뭐 최저임금 많이 올리고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실업률 많이 높아지고 청년들이 지금 최악의 실업률이고 일자리 없어서 이런 상태들을 우리 야당이 대변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책을 시행하는 건 칼자루 진 정부 또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자꾸 우리 여론을 그렇게 우리 수렴해서 대변해주고 싸우면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도록 그래서 여론을 결국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조용히 국회에서 뭐 성명서 내고 당에서 성명서 내고 지금 언론에 보도도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그 방송 쪽에는 뭐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정책 제안이나 또 비판 이런 것들을 비중 높게 다뤄주질 않아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편파적으로 많이 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끄럽게 하고 예. 또 국민과 함께하는 예. 그런 투쟁을 옛날 사학법 투쟁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 나갈 때는 예. 언론에서도 안 실어줄 수가 없죠. 예. 정부 눈치 보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 당이 자꾸 일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정말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뭐 9월 18일, 20일 날 또 이 문 대통령이 또 방북을 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남북 경협에서 예산을 이제 책정했는데, 그게 또 하필 내년도 예산만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북한에 드는 돈이 더 많은데 적게 보이게끔 하려고 이게 또 꼼수도 부렸고,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 이 대한민국에 보여지는 이 번역과 또 유엔에다 내는 번역이 또 다르고 이런 사건들을 정말 보면서 사실 의원님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야당으로서 이렇게 청와대에 막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면 되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가려서는 되냐 하는 모습을 좀 보면은 되게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속 시원한 걸 떠나서 이렇게 해야 좀 많이 알려질 것 같거든요. 4.27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 판문점 선언, 예. 한반도 완전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런 규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14선언을 적극 추진한다. 예. 뭐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성해 둔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예.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선. 예. 그리고 14선언까지 또 끌어넣어가지고 예. 대북 경제 지원이나 예. 이런 것들도 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비핵화, 북한에 그것도 하나의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예. 남북연락사무소는 또 바로 한단 말이에요, 또. 예. 그것도 왜 개성해 두냐 이거예요. 개성해 둔다 돼 있어요. 예. 그 남북연락사무소는 판문점 같이 이렇게, 그런 지역에 둬야지. 예. 왜 개성에 들어갑니까? 우리 지난번에 개성 그 공단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거나 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우리 거기에 근로자들 억류를 하고 예. 인질로 잡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것부터 하는 게 너무 북에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거기에 북에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는지. 예. 북한의 완전 비핵화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 그것도 지금 핵 신고라든가 예. 여러 가지 장소 신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판문점 선언 그 다음 날도 핵시설 가동됐다고 미국에서 이제 포착을 해서 계속 다 핵을 발표를 만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그러죠. 예. 미국 정부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투명하지 않고 전혀 이 깜깜이 이런 상황에서 예. 그거는 빼고 나머지 이제 판문점 선언에 있는 것들을 예. 내년 예산이 뭐 1,000억이면 된다. 예. 예. 이래가지고 그걸 비준해달라. 예. 이런 거는 무슨 참 이런 시대에 예. 국민들에게 정말 정확히 알리지 않고 예. 이 꼼수 정치를 그렇게 풀어가려고 한다면 예. 그 야당이 우선 협조 안 할 거고 예. 그리고 또 국민들도 협조 반대할 거고 예.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결국 남북 관계가 풀리기는커녕 더 또 다른 벽에 부딪혀서 예. 그 남북 관계가 긴장되고 어떤 전쟁에 그런 또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더 위험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내몰릴 수 있다. 예. 이런 점에서 좀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그것과 남북 경제적 발전을 위한 무슨 협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문점선에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자꾸 퍼줄 생각만 하면서 국회에서 비준해달라.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에 지금 경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 조급하게 안달이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무슨 어떤 걸 할지 모르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비준을 해준단 말입니까? 내용에도 안 맞고 형식에도 안 맞고 입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북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사실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 정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이 실업률을 막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까지 되고 있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서 또 새로운 정책만 내고 있고 그럼 돈을 지금 대한민국 이 서민들에게 써도 모자랄 판에 그거를 지금 북한을 위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54조 일자리 만다고 저 집권하고서 54조를 썼는데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뭐 41조다 54조가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41조라고 설사 그렇더라도
지금 일자리가 몇천 명 더 늘어나지도 않고 예. 그리고 공무원 늘린다고 그거 퍼주고 그런 거는 어느 정부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거 예. 그게 어디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예. 기업은 옥죄고 예. 또 기업은 마치 무슨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나쁜 점만 예. 기업에 대해서 자꾸 보도가 되고 아니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 북한이 재벌 총수들이 가서 지금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유엔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는데 예. 하나도 그걸 풀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예. 재벌 총수들 데려가서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볼 때는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예. 다양한 분야에 경제 분야 뭐해서 총수들까지 북한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구나. 아주 좋아 잘했어.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지 내용이 모르잖아요. 지금 또 북한에서 18일 날 초청해서 숙소는 어딘지 그 진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협의 내용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총수들 그냥 초청해서 가자 하니까 총수들이 대통령의 그런 뜻에 반하면 협조를 안 따라주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총수들 막 잡아놓는 판에. 그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오히려 더 정말 기업의 어떤 그런 그래서 옥죄고 억압하고 안 따르면 어떤 그 보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분위기 이런 걸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추상적이고 거기서 수백조 든다는 평가도 있어요. 수백조 들지 뭐 정말 어떻게 들지를 모르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의 것을 인준해줘서 정부에서 칼자루 쥐고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한테 모든 걸 넘겨라. 이런 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도 요즘에 아프리카 이런 독재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좀 비상식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